오늘의 주제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거기에 정 돈을 빌려줘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뭐 지인이나 아니면 뭐 가족, 뭐 친척들한테 돈 거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모 연예인이 요즘 된통 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퇴출 분위기던데, 뭐 지인 간에 돈을 막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막 진짜 뭐 소액인데 그냥 막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대응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투자자 아니면 부자로서 옳은 선택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인 간의 돈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지인 간의 돈 거래는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뭐냐?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안 좋지만 돈을 빌리는 것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물론 저는 부자가 되려면 남의 돈을 많이 빌려 써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남의 돈을 갖다 쓰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받고 안 빌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이 투자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득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보통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죠. 친구가 야, 나 미안한데 돈 100만 원만 좀 빌려줘라. 내가 지금 급하게 쓸 때가 있는데 이거 일주일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 내가 갚을게. 미안해, 좀 돈 좀 빌려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빌려주죠. 빌려줄 때 그러면은 하루에 이자 10,000원이다. 막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대부분 그냥 무이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무이자로 남한테 빌려준다는 거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맞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서 받는 경우도 뭐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데 이것도 큰 문제가 생기죠. 요거는 뒤에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이득도 안 되는 행위지만 반대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올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해요. 이득은커녕 손해로 온다. 무슨 소리냐? 내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순간 어찌됐든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1%라도 생기는 거죠. 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원금을 떼일 가능성은 제로인데, 그런데 누구한테 빌려주는 순간 어쨌든 원금을 떼일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무이자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친구가 보통 부자가 아니라면 나도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엄청난 부자인데 내 친구는 막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데 우리가 친구로서 아주 잘 지낸다? 이런 일은 보통 없습니다. 보통 이런 건 특이한 경우고, 대부분은 경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계속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동네 친구, 뭐 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회사 친구, 대부분 그냥 비슷비슷한 경제 수준을 유지하면서 갑니다. 그래야지 친하게 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는 나도 부자가 아닐 가능성이 큰데, 내가 어디다가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그 기회가 이 친구한테 빌려줌으로써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나는 친구한테 빌려줌으로써 이자도 못 받지만 내가 정작 써야 되거나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 돈이 없어서 그 기회를 못 잡는 기회비용의 상실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거기다가 또 있죠. 빌려준 다음에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친구끼리 돌려달라고 이거 하기가 좀 말하기가 좀 뭐하죠. 빌려주면 알아서 갚으면 좋은데 이 친구들이 또 안 갚아요.
안 갚는 애들이 많아. 또 까먹는 애들도 많죠. 그래서 야, 또 돈 돌려줘. 야, 돈 좀 내놔. 야, 요즘에 뭐 돈 안 생겼니? 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왠지 좀 친구끼리 좀 너무 좀 삭막한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나 혼자, 친구는 두 발 뻗고 잘 때 나 혼자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맞죠? 그러면 이것도 경제적으로는 큰 손해죠. 맞죠? 자, 그런데 다들 남한테 돈 빌려주면 안 돼요. 지인한테 돈 빌려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 간에는, 왜 이렇게 지인 간에는 돈 거래가 그렇게 끊이지 않는가? 그리고 왜 돈을 떼일까? 이거는 현실에 계속 있는 일이니까.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이런 일은 있었단 말이죠. 왜 그러는가? 그동안의 인간관계가 있죠. 그동안 얘랑 나랑 엮여있는 이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추억도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뭐 같이 뭐 동네에서 막 옷 빨개 벗고 놀 때부터 친구였어. 맞죠? 거기다 막 부모님끼리도 막 알아. 거기다가 막 얘한테 도움 받은 적도 있고 나도 도와준 적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거면 상관없는데 정애호소하죠. 정애호소하는 게 문제죠. 이거 야 내가 제발 좀 도와줘. 야 내가 언제 이런 부탁하는 적 있니? 제발 이번에 한 번만 좀 도와줘라.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응? 너랑 나랑 그런 사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막 이 애걸복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어떻게 매정하게 끊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인 줄 알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 이유예요. 내가 어차피 손해인 걸 아는데, 이걸로 이득되지 못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니까 내가 그냥 감수할게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준다. 맞죠? 자, 어떤 친구나 어떤 지인들은 야, 고수익의 이자를 줄게. 야, 네가 나한테 투자를 하면 내가 10%를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해. 요거는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냥 야, 나 지금 죽겠다. 야, 나 좀 도와줘. 제발 좀 도와줘라 하면서 애걸복걸 정애호소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투자하라는 얘기 아니고. 자, 그러면 보통의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친구가 사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경제력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경우에는 친구 관계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약간 점점 멀어지게 되죠. 하다못해 친구가 4명이에요. 고등학교 친구가 4명이라고 쳐요. 그냥. 근데 요 넷 중에 셋이 의대를 갔어. 한 명은 그냥 일반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갔다고 칠게요. 근데 이 넷은 정말 친했어. 근데 그러면 대학교나 뭐 처음 총각 때는 친하게 지낼 수 있죠. 친구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이가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이제 직장들이 더 탄탄해지고 뭐 개업을 하고 뭐 이제 마지막 친구는 계속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나머지 친구 3명은 이 4번째 친구가 버는 연봉을 한 달 만에 번다. 예를 들어. 이러면 정말 친구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 같으세요?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물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이 3명은 막 골프 치러 막 해외 나가고 막 이러는데 나머지 1명은 되게 힘들고 막 살기 팍팍하고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랑 비슷한 수준의 친구인데 갑자기 막 사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딱해요. 딱하잖아 사실. 나도 힘들지만 쟤도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우리 비슷한 수준인데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딱한 마음이 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딱한 애가 나한테 요청하는데 이거를 거절하라니까, 딱 끊으려니까 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거절하는 용기. 요게 없어. 그래서 요 두 개가 콜라보를 이룹니다. 콜라보레이션이 막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죠? 마음 약한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요즘에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도 많이 아실 텐데, 차라리 안 받는다 생각하고 그래도 괜찮을 만한 소액을 그냥 줘라. 이게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자, 친구가 나한테 애걸복걸 할 때는 그냥
떼먹혀도 괜찮을 소액을 줘라.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라. 라는 게 대부분의 결론인데,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은 투자자의 마인드를 갖추려는 사람들은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냥 야, 너 진짜 힘든가 보구나. 어떡하냐, 내가 빌려줄 돈은 없고 미안하다. 빌려줄 돈은 없고 나도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야, 그냥 내가 소주 한잔 사줄게. 야, 오늘 한번 보자. 내가 너한테 갈게 지금. 요렇게 술을 한번 사준다고 하고 위로해 주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소액을 주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야, 술 살게. 야, 내가 지금 너 있는 대로 갈게. 너 어디 있어? 야,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게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친구끼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친구끼리 그렇게 단칼에 딱 끊어버리고, 얘는 지금 죽겠다는데 돈 달라는 애한테 어떻게 술 한잔 사주고 때우려고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 연예인들 보면,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연예인들이 막 라디오스타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누가 나한테 막 1,000만원, 2,000만원 빌려줬었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막 1억 빌려줬는데, 내가 그래서 그걸 힘든 거를 이겨내고 내가 잘 돼가지고 다 갚았어요. 라는 이런 미담이 있잖아요. 미담.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제가 들어본 연예인만 해도 한 3-4명 되거든요. 최소한. 막 그 힘들 때, 막 짜장면 하나 먹을 돈도 없는데, 막 5,000만원, 1억 빌려줬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잘 돼가지고, 이번에 다 갚았다. 그래서 그 사람 최고예요. 막 이런 미담이 있는데, 이런 미담이라는 것은 확률이 낮으니까 미담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런 일이 빈번하면은 미담도 안 돼요. 그냥 일상적인 일인 거죠. 그러니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10에 9은 떼이는데, 그 중에 1명 정도 돌려받았으니까 너무 고맙다고 잘 돼서 나중에 얘기하는 거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보다 가족이 더 소중한 거고요. 친구보다 내가 더 소중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나나 내 가족보다 내 친구가 더 소중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있어야 친구가 있는 거죠. 어떻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희생한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부자나 투자자의 마인드랑은 완전히 상반된 얘기입니다. 저는 의리가 최고 중요한데요. 저는 의리 없으면 시체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치고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보통 친구를 믿고 남한테 의지하고 남이 없으면 안 된다고, 결국에 이렇게 베푸는 게 결국 나한테 나중에 성공으로 돌아온다라고 인맥 관리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 치고 대부분 돈 관리가 꽝이에요. 꽝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의리 외치는 사람 치고 그 주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의리 있게 안 대할걸요. 내가 의리를 챙기는 거지, 그 밖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는 의리만큼 나를 이렇게 챙겨주지 않을 것이다. 의리가 그렇게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있는데, 자기 친구들 챙긴다고 보증수고 돈 빌려주다가 자기 가족들 개고생 시키는 아빠들 많죠? 여기선 개고생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정확합니다. 우리 아빠가 남한테 보증 안 쓰고 돈 안 빌려줬으면 우리 가족, 우리 와이프, 내 자식, 손자 다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우리 아빠가 그 의리, 그 친구, 이거 챙기다가 가족들 다 개판 만드는 거예요. 친구보다 가족, 내가 더 소중하다.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인드가 없으면 부자가 되는 거는 글렀다.
누군가한테 꼭 돈을 뜯깁니다. 자,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또 여유가 좀 있을 때 서로 돕고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매정하게 딱 끊습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당신이 부자가 못 된다. 아시겠죠? 여유가 있을 때 서로 돕고 살면 좋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당신은 부자가 못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성적인 거하고 매정한 거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친구가 잘 되면 좋죠. 친구 잘 되면 당연히 좋은 일 아닙니까? 내 친구가 잘 됐는데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인생부터 챙기고 남을 도와주세요. 지 인생도 못 챙기면서 뭔 남을 도와줘. 자, 그 친구가 잘 됐다고 쳐. 그런데 내가 잘 못 되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나를 안 놀아준다니까요. 친구가 잘 되려면 나도 같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지. 친구 잘 되는데 헌신해봐야 내가 잘 되지 못하면은 그 친구가 나를 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리를 중요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부터 챙겨야 됩니다. 지 앞가림도 못하는데 뭘 남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성적으로. 매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라.